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대출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대출이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에 관련된 것입니다. 끝까지 잘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3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또 질문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또 질문 몸으로 따로 제작을 해드릴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출이죠.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리죠, 금리. 금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디딤돌 대출의 금리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연 2.45에서 3.5%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금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45에서 3.5%.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4% 이쪽 저쪽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2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로 보입니다. 일단 대출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소득 기준이 뭐 어떤 분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은 6천만 원 이하이고요. 손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소득이 너무 많아도 이용할 수 없다. 아무래도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주택 세대주 조건입니다. 제가 기본 개요는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2자녀 이상의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 최근 신혼가구를 굉장히 많이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내년에 신생아 특례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 조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8,500만 원까지로 소득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고요.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 기본인데, 여기서 생애 최초인 분들은 3억 원, 신혼 2자녀 가구 이상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말씀드렸고요. 고정금리 후는 5년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정금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대출 대상. 자, 대출 대상이라고 하면 세대주를 비롯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무주택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역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조차도 보유를 하지 않은 세대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전부 무주택인 분들만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또 세대주 요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가 60세가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특권이죠.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부모가 60세가 넘으셔도 집이 있으면 세대 분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을 매매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대출은 성년만 원래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주의 정의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형제 자매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주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학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약간 미혼인, 완전 미혼이고 단독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집이 어떤 집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일단 디딤돌 대출 같은 게 매매가가 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5억 이하인 집이 이제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한도는 다음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인 경우는 이제 2억 5천 이내이고요. 생애 최초는 3억 원, 그리고 신혼, 이자녀 가구는 4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 60% 이내 라고 했는데 DTI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제가 그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 대비 대출이 가능한 게 DTI예요. 그래서 DTI 60%는 어찌 보면 높고 어찌 보면 낮은 수치인데 DTI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DSR은. 근데 DTI는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도 DTI를 볼 때는 뭐 이자만 계산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이 비율인데요. 이제 70%이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대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매매 가격 이내로 대출은 이제 가능한데요. 여기서 분양도 되느냐. 내가 분양으로 이제 곧 입주를 할 건데 분양주택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원래 미등기인 물건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택지지구를 이제 개발을 해서 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보존 듣기가 빠른 시일 내에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단대출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 그런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그냥 일반 상품으로 집단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존 등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상 그 주택이 이제 올라가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인데요. 그 후에 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이내에 대환을 하신다고 하면 저렴한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요, 뭐 당연히 담보 평가액 곱하기 LTV 70%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거기서 뭐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뭐 솔직히 뭐 디딤돌 대출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집을 매수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거주 요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깨끗한 집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공제라고 해서 방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공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일반 구입자금 보증이라든지 생애 최초인 경우엔 특례자금 보증이라고 해서 방공제를 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그 기금 이든든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공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제 공사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리는 연 2.45에서 3.5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금리를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해당 사항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있는 금리 우대 할인 조건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라 하면 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가 연 0.5%를 깎아주는데 거기다가 장애인 가구도 뭐 같이 되어 있다 이러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를 이제 태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퍼센트가 가장 높은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0.5% 할인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다문화, 신혼,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0.2%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대를 할 수가 있는 금리가 있는데요. 청약 가입자, 기간별로 또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자녀, 이자녀, 일자녀, 자녀 수에 따라서 또 할인 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요즘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에 금리를 깎아주는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면 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우대 금리까지 모두 받아서 여러분들이 최저금리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태기를 할 수 있고요. 만기가 길수록 DTI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기간을 해버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장 기간으로 보통 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이라고 해서 이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방법이에요. 매달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이제 상환을 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원금을 상환하게 되고요. 1년 거치를 두게 되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원금을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리고 체증식 상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환 방식만 설명을 해도 시간이 다 갈 지경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달 내는 돈이 똑같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같은 비율로 매달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원금을 총 기간으로 나눠서 매달 똑같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첫 달에 내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금을 많이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씩 갚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체증식 상환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 그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 이자 상환 계산기 같은 게 다 있으니까 한번 세 가지를 다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작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에 좋은 금리를 받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